안녕하세요. 복지 알려준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적 위기와 응급 상황에서 곤란함을 겪어야만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함에도 노동을 강요당하고 수급에서 탈락되는 분들 혹은 수급에 편입조차 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득이하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분들에게 수급비를 주거나 필요비용을 감면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해당하는 급여는 생계 및 의료급여이고요.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항목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급을 신청하는 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소득과 재산이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의 경우 국가에서 금융조사를 통해 파악하게 되고요. 재산의 경우도 공적 자료를 조회해서 국가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도 부양의무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서 국가에서 조사하고 파악합니다. 근로능력 유무의 경우는 공단에서 근로능력 판정을 통해 능력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능력 판정에 있어서 이상한 부분이 다른 기준들과 다르게 이 근로능력 판정 부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급 신청자가 혹은 수급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일을 할 수 없다는 근로능력 판정을 위해서는 사실 정확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거든요. 많은 경우 이러한 진단을 위해서 MRI, CT, 초음파 이런 여러 가지 특수 촬영과 같은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검사의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매우 부담이 큰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이 검사를 받으실까요? 네, 현실에서는 이런 그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수급 신청을 해도 탈락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서죠. 즉 내가 아픈 곳을 내 돈 들여서 증명하지 못하면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 스스로 노동해서 힘든 상황을 해결해라 노동을 강요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해 전 제가 만난 어떤 어머님께서는 남편과 사별하시고 새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 식당 일과 배달 일을 하셨습니다. 새 아이와 함께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몸을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진단을 받아야만 근로능력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의 MRI 찍을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진통제, 물리치료로만 버티셨고요.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일하다가 그냥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지인분을 통해서 저희 복지관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복지관 위기 지원을 통해서 특수 촬영비를 지원받아서 결국에는 디스크 판정을 받으셔서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고 다행히 현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 의료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비급여 항목 검사를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단만 정확하게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지 못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근로를 강요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런 복지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분들이 공공 제도에 들어가서 뭔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복지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가짜 환자 취급을 받는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지 않았으니까 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일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일을 해라 라고 면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분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한 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제도적으로도 또한 보완이 돼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한 급여 신청의 경우
평가하기 위한 진단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스스로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면은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각지대, 이게 사실은 지금 현실의 그 사각지대거든요. 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건강으로 인해 생계의 위상에 놓인 분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급 신청자분들이 가짜 환자 취급당하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이 정책과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이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현실화된 방향으로 맞춰지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몸이 아파도 그걸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과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봤고요. 더 이상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없도록 제도와 정책이 현실화되고 고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